안녕하세요. 조정현입니다. 일단 시험 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난이도가 좀 어땠습니까? 어려웠죠. 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영상 찍을 때는 제가 이거 영상 볼 때 조금 행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었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기분이 조금은 우울할 수도 있는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하나씩 뜯어볼 거긴 한데 그 전에 일단 총평을 좀 먼저 하자면 어려웠고요. 어려웠고 결국에는 11월 수능날 어떻게 나올 거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6평 전혀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이번 시험처럼 나올 거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 정도의 난이도 또는 요거보다 약간 쉽게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웠고 일단 시험 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해설을 진행할 건데 틀린 문항뿐만 아니라 맞은 것도 웬만하면 제가 해설 진행하는 문항들 정도는 들어두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에 올해 시험을 본다면요. 왜냐면 맞은 거에서도 요 수능날 응용될 만한 논리 같은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으시는 걸로 합시다. 자, 봐봅시다. 오답률이 당일날 공개가 됐죠. 물론 이 오답률은 이제 요 표는 EBS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 계속 변합니다. 채점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1위가 78.9%였고 5위까지 내려와도 70%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평균을 냈었을 때 이거 5개를 더해가지고 5로 나눴을 때 76.0% 정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채점된 거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되게 어려운 편에 속해요. 난이도로 비유하자면 작년 시험, 우리 작년 수능 시험이 1등급이 6.2%가 나왔었거든요. 요때 요 평균을 내면 70대 한 초반 정도가 나옵니다. 요 오답률 5위까지 평균이. 근데 얘는 지금 70대 중반 정도를 웃돌고 있으니까 요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지 않겠냐라고 예상이 돼요. 뭐 정확히 모릅니다만 한 5% 내외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꽤 까다로웠고 그래서 11월 수능 당일은 어떻게 나올 거냐? 요거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예상.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죠. 요번 시험이랑 비슷하거나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확률이 높다. 자, 오답률 통계를 보면 1위가 33번 빈칸 추론 문제, 2위가 31번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오답률 5위도 빈칸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파트를 대입학, 빈칸, 순서, 삽입, 뭐 물론 이 외에도 많은 파트가 있습니다만 어휘 문맥상 뭐 무관한 문장 이런 파트가 있긴 하지만 이 제일 출제 비중이 높은 네 가지 파트로 봤었을 때 일단 첫 번째 빈칸의 난이도가 대단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위, 2위, 5위니까 아마 요 빈칸 네 문제 중에 한 3개 정도 틀린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려웠고 빈칸 되게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오답률 3위가 37번이면 순서 두 번째 문제죠. 순서 36번은 굉장히 무난했습니다만 37번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또 어려워. 그 다음에 오답률 4위가 문장 삽입이에요. 39번. 이거 74.4 어려워. 다 어려워. 그러면 대입 파악은 좀 편안했냐? 시험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죠? 시험장에서 대입 파악 어려웠습니다. 오답률 6위부터 10위까지도 보면 오답률 6위가 24번 제목 문제고요. 오답률 8위가 21번 함축의미 추론 문제인데 6위랑 8위면 별로 안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답률 자체가 대단히 높아요. 대입학이 60%대 중반 후반으로 나왔다는 건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험지 받아서 듣기 딱 끝내고 대입학 들어갔었을 때 엄청 당황스러웠을 거고요. 요 문항들에서 시간을 많이 썼다라고 하면 아마 뒤쪽에 30번대를 제대로 못 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간 조절하기도 쉽지 않았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대입학도 어려워. 뭐야 이게. 대빈 순삽 다 어려워요. 전체 파트가 다 좀 많이 까다로웠고 해설은요. 1위부터 5위까지는 전부 다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6번 아니 오답률 6위, 오답률 8위 대입학 문제는 볼 건데 나머지 요 오답률 7위에 나온 32번
요 빈칸 문제가 7이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직접 푸세요. 해설지 보시고 열심히 하시고 해설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40번도 안 할 건 24번. 모나스터리스. 수도원은 엔진룸이었다. 중세시대에. 우리 독해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방향성을 가진 단어들이 중요하죠. 엔진룸이었다는 건 좋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가? 수도원이 중세시대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의 활동과 영향력에 있어서 정점에 있었을 때 수도원들은 이거 반복되네요.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영향력이 가장 높았을 때 수도원이 제공했다. 지적인 리더십을. 뭘 위해? 뭐 교회, 제도나 기관을 위해. 그리고 civil government, 정부를 위해. 또 혁신도 제공했대요. 종교적 사상이나 관습에서 혁신도 제공을 했고 의료적인 어떤 공급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교육이나 비주얼 컬처, 농업적인 발달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답니다. 뭐 했다는 거야? 엔진룸이라고 불릴만 하네. 이거 다양한 역할을 다 수도원이 했다. 이 수도원들은 이 모든 걸 어떻게 했냐면 명확하게 오브저브 하면서 했대요. 이 단어 엄청 중요하죠. 별표. 현강 듣는 학생들은 제가 모든 수업에서 한 1, 2주 내로 이 단어를 다 언급을 하고 판서를 했었습니다. 오브저브 뭐라고 해석해요? 관찰하다.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고립을 관찰을 해?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 있다?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규칙 같은 걸 지키다, 준수하다. 그럼 다시 이 모든 걸 어떻게 했냐? 명확하게 지켰대요. 준수했대요.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고립을 지키면서 이 다양한 것들을 했다. 근데 어디로부터 고립됐는데? 넓은 공동체랑 좀 고립시키고 뭐 우리나라도 스님들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 세상과 약간 단절된 상태로 이 모든 걸 해냈다. For 왜냐하면 monasteries 수도원이라는 게 의도됐기 때문이야. 기능할 것으로 어떤 장소로 기능하기로 의도된 건데 한 번 더 있는데 이 표현이 set apart from the world 이 세상이랑 분리된 상태로 기능할 걸로 의도된 장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이랑 단절되고 분리된다라는 표현이 지금 2번쯤 나왔죠. 그러면 내용상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에서는 수도승들이 할애했대요. 그들의 삶을 갖다가 영속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식 같은 걸 그 리듬에다가 본인의 삶을 맞췄고 기도라든지 어떤 연구도 하면서 본인의 삶을 대단히 할애했고 그게 세상에다가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오케이. 제목에 그러면 수도원 이런 언급이 있어줘야 될 거고요. 방향은 약간 플러스 할 거고 그러고 약간 고립이나 단절 이런 게 나오면 좋겠는데 좀 더 봅시다. 종교적인 기도나 프레이즈는 원래 칭찬이지만 여기선 종교랑 붙었으니까 찬양 정도로 봅시다. 종교적인 찬양 같은 게 놓여 있었다. 어디에? 그 수도원 정신의 중심에는 그런 게 놓여 있었다. 어떤 사람들 둘 다 following this life 이러한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outside 외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 둘 다 뭐라고 믿었냐면 수도원의 삶이라는 건 이끌어진다고 믿었대요. 뭘 위해서 이끌어지는데? 계속 나오네. 외부와 단절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더 넓은 사회의 베네핏을 위해서 이끌어지는 게 수도원의 삶이다. 그리고 and that 무슨 that이지? 병렬이죠 지금? Believe that and believe that. 또 뭐라고 믿었냐면 the sacrifices 희생이래요. 누가 희생했는데? 수도승들이. 왜 희생시켰어? separating themselves 자기 자신을 갖다 분리했거든. 일반적인 인간 컨택과 본인들을 분리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희생이 뭐로써 기능한다라고 믿었냐면 일단 여기서 깨알같이 이거 한 번 더 나왔네요. 외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있다. 분리돼서 희생하는 이런 것들이 뭘로써 기능한다라고 믿었냐? 페네세스 단어가 있죠. 이게 참회랍니다. 이건 참회야, 참회. 무슨 참회인데? On behalf of 무엇을 대신하여라는 뜻이죠. 커뮤니티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을 대신해서 본인들이 이거 대신 참여해 주는 거다라고 믿었대요. 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딜리버런스뿐만 아니라 외부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참여하는 걸로 기능한다라고 믿었다는 거지. 또 어려운 단어 하나 더 나왔네. deliverance. 외웁시다. 우리 delivery라는 단어 있죠. 이거 배달로 해석한 거 아니겠지? deliver 배달하다 맞는데 맥 딜리버리라고 하잖아. 맥 딜리버런스라고 안 하잖아. 이거 배달하다도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 있냐? 해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딜리버런스는 배달이 아니고 설마 아니겠지 얘들아? 해방이나 종교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됐네? 그들 자신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대신해서 참여하는 걸로 기능한다고 믿었다. 수도승들은 간주되었대요. 패러럴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간주됐답니다. 평행한 삶이야? 평행한 삶? 이거 좀 많이 어렵네. 무슨 평행한 삶인데? 얘가 수도승이 사는 삶은 파워를 지녔답니다. To save themselves. 자기 자신도 세이브하지만 누구도 others. 커뮤니티도 세이브하는 그런 평행한 삶을 지녔다라고 믿었다는 거지. 야, 이거 패러럴 빈칸으로 냈으면 진짜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평행합니까? 평행이란 거 이런 거잖아.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 윗변과 이 아랫변이 지금 평행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지. 평행하다는 거는 일단 아까 separate, 분리되어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담을 수 있어요. 서로 닿아 있지가 않잖아. separate 돼 있다. 그러면서도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걸 추구해서 얘가 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몽크가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도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걸 담는 단어인 거죠. 빈칸으로 냈으면 뭐 엄청나게 어려웠겠네. 제목 봅시다. 이야, 제가 구평 치기 전에 말씀드렸죠. 23번이랑 4번 중에 선지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다. 요거네요, 요거. 선지 어렵습니다. 1번, 어떻게 얻을 거냐?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베네핏을 그 수도원의 삶으로부터. 일단 좋아요. 베네핏 얻습니다. 어디서? 수도원의 삶에서. 1번은 당연히 고민했어야 돼요. 2번, 왜 중세시대가 요구했을까? 종교적인 피규어들, 인물들이 고립되도록 왜 요구했을까? 종교적인 인물들이 지금 멍크를 받을 수는 있겠죠. 수도승들 고립됐다. 근데 이걸 갖다 중세 시대가 요구했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시대가 요구했던 거는 지문에 나오지 않는 표현, 너무 과하다. 3번, 고독의 grace, 뭐 우아함. grace란 단어는 방향이 있지. 이거는 플러스잖아. 그리고 고독이란 것도 지문에 언급이 있죠. 누가 고독합니까? 수도승들. 수도승들이 외부 커뮤니티와 단절되어 있는 거를 갖다 솔리튜드라고 표현하는 거 괜찮죠. 이 수도승들의 고립은 우아하다. 분리는 되어 있지만서도 사회랑 어떤 면에서 보면 붙어 있기도 하다. 와. 사회랑 붙어 있다? 아까 패러럴이라며. 평행하다며. 디태치 되어 있는 거지. 근데 패러럴이라는 단어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약간 암시하니까 수도승들이 커뮤니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디태치 되어 있지만서도 얘가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걸 어태치라고 표현하는 거는 와 이거 될 것 같은데? 어려운데? 4번 sacrificial한 리더가 없다면 문명이 꽃피울 수 없다. 그러니까 희생적인 리더가 있기 때문에 문명이 꽃폈다. 이 질문에 몽크가 리더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적이 없죠. 왜 리더야? 5번 권력의 미스터리. 에? 평화와 고독의 정치학. 무슨 권력 언제 나오냐. 가라. 자, 이거네요 지금. 1, 3번 중에 하나를 찍었으면 괜찮게 푸신 건데 선지 두 개가 남으면 냅다 글로 뛰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두 개가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야 된다. 1번 어떻게 종교
사회적 베네핏을 얻냐? 선지 두 개가 헷갈리면요. 이 선지를 보고 그를 역으로 추론하시는 게 좋습니다. 1번 보기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저 제목을 갖고 있는 글을 하나 써본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단 거예요. 얘는 이런 게 나와야 되겠지. 수도원의 삶에서 베네핏을 얻는 방법 같은 게 언급이 돼야 될 겁니다. 첫 번째, 기도를 이런 식으로 드리고, 연구는 이렇게 하고,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 아닐까? 3번, 고독했었을 때 이점이 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고독이라는 건 분리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서도 사회랑 어느 정도 붙어 있기도 하다. 자, 요것과 지금 3번을 비교를 했어야 돼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 한 단어가 잘못됐어요. how가. 1번 같은 제목을 가지려면 되게 구체적으로 방법이라는 게 언급이 여러 개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글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요. 지문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사상의 혁신을 줬다. 사회에다 분리되어 있으면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이었다. 기대되는 곳이었다. 기능, 혁신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죠. 이거 되게 구체적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답은 많이 어려웠는데 3번이죠. 3번을 못 골랐을 확률이 좀 있어요. 확률이 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Monastery Life.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100점짜리 보기를 출제를 안 한 거예요. 평가원은 원래 100점짜리 잘 안 줍니다. 그럼 너무 쉬워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1번 얼핏 봤었을 때 한 90점으로 보여요. 90점으로 보여요. 3번은 얼핏 봤었을 때 한 70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모호해요. 다만 이 90이라는 게 어떻게 구분이 돼 있냐? 한 50 정도의 내용에다가 50도 아니다. 한 80 정도를 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10자리를 껴넣은 겁니다. 이 10자리가 뭔데? 이게 지금 how예요. how. 다만 이 10이 잘못된 10이잖아. 있어서는 안 되는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얼핏 봤었을 때 수치가 더 높아 보인다 하더라도 이 90을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우리가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90이 아니에요. 어떻게? 빵점짜리야. 안 된다. 지금 요 정도의 비판력을 요구를 한 거고 한 70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3번이 답으로 나와야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봅시다. 함축 의미 추론 문제. 여기 근본적인 음악의 퀄리티가 있다. Note names. 이렇게 해서 지금 해석이 이 노트란 단어가 중요한데 음이나 음표를 얘기합니다. 음계의 이름이 반복된다는 거야. 뭐 때문에? 인지적인 현상 때문인데 이 인지적인 현상이 뭐랑 일치하냐? 뭐랑 따라오냐면 더블링 하거나 하핑 할 때 나온대요. 뭐를? frequency, 주파수를. 와, 복잡한 얘기 같은데? 주파수, 뭔가 음이랑 관련된 거겠죠? 그걸 갖다가 주파수를 2배로 만들거나 아니면 half, 0.5배로 만들 때 따라오는 인지적인 형상 때문에 인지적인 어떤 현상 때문에 음계라는 거는 반복이 되는 거다 이름이.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더블 하거나 하프 시킬 때 나오네. 설명 주네 이게 무슨 말인지. 주파수를 갖다가 2배로 만들거나 절반으로 쪼개게 될 때 우리는 뭘 얻게 되냐? 음을 얻게 돼요. 어떤 음? Sounds remarkably similar. 아주 눈에 띄게 비슷하게 들린답니다. 뭐랑? To the one we started out with.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음이랑 되게 비슷한 음을 얻게 된대요. 도에서 시작해서 도레미파솔라시 도로 갈 때 뭐 하는 거지 지금? 주파수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글에 따르면 이게 뭐 더블링 했다고 합시다. 더블로 만들 때 왜 또 똑같이 도라는 이름을 쓰냐? 처음에 들리는 도라는 음과 얘가 되게 유사하게 들린대요. 뭐 그렇답니다. 필자가 신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비슷하대. 이러한 관계 이게 뭔데? 주파수의 비율이 있다는 거야. 2대1 또는 1대2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 2대1, 1대2야?
더블링을 받은 것 같아. 2대1이란 건. 두 배로 만들었을 때 원래 것과 일치한다. 1대2는 절반으로 쪼갰을 때 원래의 것과 유사하게 들린다라는 거겠죠 뭐. 하여튼 더블링, 하핑을 받는 것 같고 이 관계는 뭐라고 불리냐면 그래도 약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가 나왔네. 이게 옥타브라고 불린답니다. 뭐 2옥타브 솔, 3옥타브 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뭐 알았대요. 지문이 되게 무겁네요. 해석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머리에서 이해하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인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고. 그런데 요게 나오네요. It's so important that. 엄청 중요하답니다. 뭐가?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차이? 존재한데 음악적인 문화권 사이에서 차이가 되게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every culture, 모든 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는 옥타브란 걸 기본으로 갖고 있어. 음악에 대해. 잠깐만. 이게 뭔 얘기야? 음악 문화권마다 차이가 되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애들은 옥타브를 갖다 쓴다 라는 얘기는 지금 얘가 every culture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같다는 거죠. 이거를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같다, 비슷하다. 비록 그 문화권이 다른 걸 가지고 있진 않대요. 공통되는. 다른 음악적 전통에 있어서 공통점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문화권은 일단 옥타브란 걸 쓴다는 면에서는 다 동일하다. 그럼 옥타브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뭐. 다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은 lead to 어떤 개념으로 이어지냐면 circularity and pitch perception. 음을 인지함에 있어서 순환성의 개념으로 이어진대요. 그리고 이것은 뭐와도 유사하냐면 색에서의 순환성과도 되게 유사하답니다. 아까부터 계속 similar 거리고 여기 difference 그 다음에 every culture가 의미하는 것도 같다는 거니까 요쯤 되면 수업을 계속 현강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무슨 생각이 났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생각? 바니어 같은 게 계속 나온단 말이지. difference를 B로 주고 every culture A로 줘보자고. 유사하다 이런 얘기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그래. circularity로 이어진다. 인지에서 순환성이 생긴다. 약간 뭐 A 같은데? 돌아온다. 그리고 이게 색에서의 circularity랑 유사하다. 그러면서 색의 일종인 레드랑 바이올렛이 나왔으니까 이게 뭡니까? 수업 듣는 친구들 스페시픽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고 앞에 부분이 이 글의 주제를 담는 제너럴 부분에 해당할 겁니다. 예시가 왔다는 건 앞문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주제가 담겨 있을 겁니다. 다시 이게 뭔 얘긴데 순환성이 뭔지를 예시를 줄 것 같아요. Red, 빨간색과 Violet은 반대편 끝에 위치한대요. 어디서? Visible frequency of electromagnetic energy. 전자기장의 에너지의 가시적인 frequency의 계속에서 컨티넘은 이런 걸 컨티넘이라고 합니다. 0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간다. 근데 여기서 red와 red, violet 얘는 어디에 위치해? opposite. 서로 다른 부분에 위치한다고. 다르다고. 반대 끝이라고. 이거 뭘 받아요? B를 받죠. 서로 다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를 어떻게 봐? 인지적으로 similar, A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네. 부사절에 B고 역접으로 양보절에 지금 B가 왔으니까 주절에 A. 얘가 메인 메시지죠. 부사보단 주절이 메인 메시지다. The same is true in music. 이거 음악에서도 똑같대요. 그러면 이게 순접이잖아 관계가. 음악도 어때야 돼? 되게 실제로는 다르지만 유사하게 인지한다는 얘기가 돼야죠. 음악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이란 건 묘사가 돼요. 종종 두 가지 차원을 지닌다고 묘사가 됩니다. 첫 번째 차원은 뭔데? account for, 설명한대요. tones going up in frequency. 주파수에서 going up 하는 톤에 대해서 설명하는 차원이 있고 and another. 이게 다른 건데 지금? 또 다른 차원은 뭐냐면 설명한대요. 인지적인 센스를. 무슨 인지적인 센스인데? 우리가 come back home again.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매번
어떤 주파수의 톤을 더블로 만들 때마다 매번 우리가 컴백 홈 어게인 시켰던 perceptual한 센스. 이거 A, B로 나눠서 생각을 했어야 돼요. Two dimensions.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두 개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 A, B가 나뉘어 있는 구조에서 이 두 개 하나 각각은 A나 B를 담아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frequency가 going up. frequency에서 going up이 일어나는 톤이니까 얘는 계속 상승을 한다는 거네. 순환성을 A로 볼 때 이렇게 도는 느낌이 아니라 쭉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얘는 B를 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B면 얘가 뭐가 돼야 돼? 논리적으로 A가 돼야죠. same 하다는 말 쪽으로 힘이 실려 있어야 됩니다. 1번. 주파수를 매번 2배로 만들 때마다 우리가 되게 컴백홈 시키는 그러한 게 뭐냐? 1번. 우리가 톤의 차이를 인지해왔다. 잠깐만, 차이? 차이? 우리가 원하는 건 차이가 아니라 지금 similarity 아닌가? 이거 안 되죠. 같은 옥타브 내에서 차이를 인지했다. 2번. 원래의 음으로 돌아가더라. identical한 frequency를 갖고 있는. 이거 두 단어가 지금 A, B가 담겨 있죠. 어때? 동일하다, similar하다는 거 아니야. 2번 당연히 고민할 것 같고. 3번. 어떤 음계에 도달하냐? Name the same. 이름이 같대요. 좋은데? but 근데 with a different pitch. 음은 다르답니다. A, B가 같이 담겨 있네. 고민될 법하지? 4번. 회복한답니다. 음악적 감수성을 다양한 옥타브에 적응하면서. 음악적 감수성은 전혀 나올 만한 이유가 없고. 그 다음 구성했대요. 주파수에 관한 패턴을. 어떤 음으로부터? with the same name.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음으로부터. 이거는 괜찮은데 same까지는 괜찮은데 무슨 주파수의 패턴은 넘어간 거 아닌가 이거? 이거에서 뭐 패턴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는 언급이 없었어요. 좀 과해 보여. 선지가 어렵네요. 사실 2번, 3번 두 개 중에 하나까지만 들어와서 되게 잘한 건데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 지금 둘 다 보기가 둘 다 흠결이 있어요. 답은 지금 나와 있죠? 답은 지금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2번 보기부터 봅시다. 여기 조금 제가 불만이 있어요. 2번 넣고 해석을 해봤을 때 우리가 매번 주파수를 2배로 높일 때마다 동일한 주파수를 갖고 있는 오리지널한 톤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지진 않는다. 이 글에서 말하는 주파수는 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앞에 도와 뒤에 도가 같냐? 아이덴티컬하다고? 아니 이미 더블 한다고 했잖아. 아이덴티컬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2번 보기가 오답 보기다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답이 3번이어야 되잖아요. 평가원은 3번이 답이라고 합니다만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독해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벗이 있을 때 이 앞에가 same이고 뒤에가 different면 역접이 나오면 앞을 강조합니까? 뒤를 강조합니까? 얘가 강조가 돼요.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럼 3번 선지가 얘기하는 거는 different의 강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용상 봤었을 때 same한 name. 두 번째 different. 피치가 높이니까 피치는 다르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얘 다 들어가는 건 매우 적절하죠. 왜냐면 더블링을 했으니까 이미 더블링을 했기 때문에 2번처럼 identical한 frequency는 아니다. 더블된 frequency다라고 할 때 그거를 얘가 받아요. 정확히. 더블된 피치, frequency. 팩트 관점에서 괜찮고 그러고 same name 받아주니까 이거 두 개의 팩트 관점에서는 이거 둘 다 true. 다 들어가 있어서 3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럽니다만 다시 논리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상해요. 다시 말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에서는 요 지금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할 때 turns going up in frequency 주파수가 올라가는 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얘랑 지금 어나더로 논리적으로 나눠 놨으니까 여기서는 올라간다는 것보다 올라가지 않고 불변하는 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two dimension이라고 했을 때 얘가 B를 받았으니까 얘는 A가 포커스여야 된다고. 근데 선지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쌤 A, B 다 나와 있잖아요. same, A, different, B 나와 있는데 왜 역접이 여기 깔리냐고. 조금 이상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들으셔도 됩니다만 이게 뭔 소리야? 답만 내면 됐지. 뭐 그렇게 들으셔도 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제가 출제했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안 썼습니다. 어떻게 썼을 거냐? Reach it a note. 요걸 뒤로 뺍니다. 그리고 얘를 앞으로 가져왔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Reach the note with a different pitch. 음계는 다른데 다만 name the same. 이름은 같아. 해서 강조가 어디로 가? A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필자가 이 글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거랑 완벽하게 일치하죠. turns going up in frequency가 B를 받으니까 another는 A를 논리적으로 세게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 3번 선지는 A보다 오히려 B가 강조가 돼 있는 but different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답 자체가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3번을 선지로 구성할 때 이 앞뒤를 바꿔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조금 아쉬웠다. 오히려 독해를 너무 잘하는 친구 이름 그 시선에서 봤었을 때는 왜 different가 뒤로 깔려 있어 해서 약간 미흡하게 봤을 수도 있는 선지다. 계속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41번 일단 조금 뛰어넘을게요. 자, 어디로 가냐? 37번 갑시다. 유튜브에 올릴 거라 좀 조심스럽네, 발언하기가.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37번. 어려웠죠. 진짜 어려웠다. 평가원이 내는 변별을 딱 주고 싶을 때 내는 패턴 그대로 냈는데 봅시다. 아마도 at some point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어떤 때에 너가 봤을 거야. mathematical한 writing을 보고 그 다음에 not understood it. 수학적인 글을 보고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을 거야. 너가 이해 안 된다는 건 조금 마이너스 하지. 그러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 수학이 어렵게 느껴진 적이 있지 않니?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A번 The complicated notations. 노테이션은 표식 정도로 해석해요. 표식. 그러한 복잡한 표식들 might spring to mind.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복잡한 표식들은 이게 뭔데? 일단 두 개 제껴. 명확히 뭐냐면 사인이야, 사인. 그 사인이긴 한데 그러나 a lot of those 그러한 사인들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꽤나 모던한 거다. 이해 안 간 적 있지 않냐? 수학 보고서 복잡한 표식들 있잖아. 마음에 떠오르는 거. 그게 뭔데? All those 모든 그러한 어떤 strange한 dash, 이상한 dash나 squiggle, 꼬부라져 읽기 어려운 글자. 뭐 루트, 시그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letter, 문자들 이런 거. 오메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다 사인이긴 하지만 꽤나 현대적이다. 복잡하다고 묘사를 했으니까 약간 마이너스 해요. 이해 안 간다? 복잡하다. 그리고 문맥상 수학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확 A 절대 안 돼라고 끊기가 어려워요. 제 기준에서는 세모. 일단 열어뒀어야 될 것 같아요. A가 세모인 경우는 일단 끝까지 있습니다. 보통 A는 X가 나오는데 세모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끝까지 읽어서 변수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Mathematics, 수학이란 건 수학 얘기 하네, 얘 맞네. 수학이란 건 had been going on, 진행되어 왔었어. 아주 오랫동안. 뭐 전에도 여기서 the dash는 저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dash라든지 스퀴글이 발명되기 전부터도 수학이란 건 되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노테이션이 수학을 다 담지는 못하는 거고 그건 현대적인 거고 현대 이전에도 저런 우리가 뭐 시그마 이런 걸로 표현하지 못하는 수학이란 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다. 뭐 한 세모 정도 주고 B로 가봅시다. You will not be the first. 너는 첫 번째가 아닐 거야.
이 첫 번째라는 건 논리적으로 명시적 단서, 시그널에 해당할 수 있죠. 넌 첫 번째가 아니야 라는 얘기는 앞에 뭔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 첫 번째라고 얘기했을 때 어색하지 않을 만한 뭔가가 나왔어야 돼요. 너 수학 보고 나서 이해 안 간 적 있지 않냐? 너만 그런 건 아니야. 다시 말해, rest assured, 안심해라. 심지어 프로페셔널한 수학자들도 때때로는 의존해야 돼. 토론을 의존해야 돼, 동료들이랑. 뭐 하려고? 적절하게 그들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수학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거야. Understand problem. Do not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and. 이어지잖아요. 빈 동그라미 나왔어야지. 깔끔하다. 자, 끊어두고 C로 갑시다. Put simply. 간단히 말하자면 일단 간단히 말하자면 이란 것도 순접에 해당해요. 그죠? 그럼 간단히 말하려면 뭐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해주면 되겠는데 Put simply 간단히 말하자면 There has to be something 뭔가 있어야 돼. 무슨 뭔가인데? 뭔가 수학적인 게 going on 진행 중이었어야 돼. 우리가 말하기 위해 그것이 수학이다라고 말하려면 수학적인 뭔가가 진행 중이었어야 돼. 이거 뭔 소리야? 전혀 안 붙어요. C는 절대 불가. 그럼 B. 합리적으로 이 B까지 오는 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거 다음에 A, 이거 다음에 C를 보내볼게요. 여기서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B번. 그래. 수학이란 건 전문가도 어려워. 그러나 how do you recognize? 요거 S로 써도 되고 Z로 써도 됩니다. C로. 어떻게 네가 인지할 거냐? 어떤 라이팅이 수학이란 걸 일단 우선적으로 어떻게 인지하냐? 그러면 writing 어떤 글로 쓰여 있는 게 수학이다라고 인지하는 얘기가 뒤에 나오면 되겠지? A번. 그 복잡한 마음에 떠오르는 그 노테이션 있잖아. 아까 뭐 시그마 같은 거. 이것들은 명확히 사인은 맞아. 여기서 사인이란 얘기는 수학적 사인이란 얘기죠. 노테이션이라는 게 mathematical writing 아니야. 이게 writing이 mathematical 하다는 거 어떻게 아냐? 지금 노테이션 복잡한 기호들 그거 다 사인은 맞긴 한데 그러나 그거는 꽤나 현대적이란 얘기는 아까 내용으로 볼 때 수학이란 건 저런 기호 이전에도 오랫동안 존재했다라고 하니까 B번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야, 어떤 글이 어떤 기호가 수학이란 거 어떻게 구분하니? 아, 이거 시그마니까 수학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 그거 수학적 사인은 맞긴 하지만 얘는 현대적인 거고 그 현대적이지 않은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존재했었다라고 얘기하면 B 다음 A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히 붙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동그라미까지가 안 나오고 아마 시험장에서 이랬을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기도 안 되는 것 같기도. 그럼 B 다음 C. 야, 수학이란 거 어떻게 구분하냐? 간단히 얘기하자면 뭔가 수학적인 게 진행돼야 돼. 우리가 그것이 수학이다라고 말하려면. 어때요? 완벽합니다. 매우 좋지. 야, 수학인 거 어떻게 구분해? 그냥 대충 해석했을 때 수학이 진행돼야 돼. 그래야 수학이야. 좋은데? 자, 여기서 답을 찍었을 확률이 꽤 높아요. 그리고 C번 다음에 대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답을 그냥 B 다음에 A보다는 C가 더 좋으니까 BCA가 답이야 라고 했으면은 그거 큰일 납니다. 똑같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서도 고치셔야 돼요. 우리 순서는 언제 답을 찍는 걸 원칙으로 하냐? 이 두 갈래 길 중에 하나가 X가 나오면 나머지가 답이에요. 세모가 나왔다고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봤어야 된다. AC와 CA까지 가봤어야 돼요. 이게 평가원이 변별하고자 할 때 내는 패턴입니다. 여기까지 가봤어야 된다. C 읽고 있었으니까 다 읽을게요. 수학이 진행돼야 수학인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먼 과거로부터의 라이팅을 지금 다루고 있다면 어떤 언어로?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언어로 되어 있는 시그마 이런 걸 다루고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시대인데 어떤 기록적인 언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옛날 시대를 다루고 있다면 that can be sometimes 그거 때때로 difficult to recognize 인지하기 되게 어려워.
다시 한번 B랑 C의 관계가 되게 센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B를 recognize로 끝냈으니까. 얘는 인지로 또 대답을 해주고 있네. 어때? 더 완벽해 보인다. C 다음 A를 보내볼게요. 굉장히 먼 과거로부터 언어도 제대로 없는 그 시대 때 뭔가 수학적인 글을 보면 그거 수학이라고 인지하기 어렵다. A번 보내볼게요. 그 복잡한 기호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기호들이 뭐 아까 시그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수학적 사인은 맞지만 그거 다 어때? 모던하대요. 모던하다고? C번에 뭐라 그랬어? 심지어 언어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옛날 얘기로 이미 고정을 시켰어. 야, 우리가 이런 걸 다룬다고 해보자. 그럼 인지하기 어렵다? 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과거라며. distant past라며. 네가 그랬잖아, 필자야. 과거라 그랬잖아. 근데 A번에서는 그런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런 뭐 시그마 같은 기호들 있지? 그거는 다 되게 현대적인 거다. 네가 과거라며. 어때요?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9월에 이렇게 나온 이상 수능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 틀리신 분들, 맞으신 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순서 문제 X가 뜨면 답이 나오지만 X가 안 나왔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B 다음에 A보단 C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는데 여기서 답을 찍었더니 여기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변별력 낼 때 이렇게 내요. 그러면 A, C는 될 거냐? 돼야 되겠지. A번 봅시다. 야, 수학이란 거 어떻게 인지하냐? 복잡한 뭐 시그마 같은 기호 쓰면 수학이잖아 라고 누가 대답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게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그거 물론 걔네 수학은 맞지만 그거 말고 수학이 있다고. 걔는 현대적인 거고 옛날에도 수학이 있었다고. 이런 대쉬 같은 게 안 나왔을 때 진행됐던 수학은 어쩔 건데. 그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 수학이라고 하려면 A번은 이렇게 대답한 거야. 야, 복잡한 기호를 써야 수학이지. 수학적 기호가 써 있으면 수학이지라고 대답한 건데 C번은 반대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기호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적인 과정이 일어나야 수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 기호로 구분했지 수학인지. 만약에 기호로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옛날 거라서. 그러면 네 말대로면 인식 못해 수학인지. 그러니까 기호로서 수학을 인식한다는 A를 마지막에 비판하면서 수학적인 기호가 쓰여 있으니까 수학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그 지금 말하고자 하는 라이팅에 수학적인 뭔가가 진행 중이면 수학이다 라고 대답을 C번이 해주죠.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답은 2번. 미친 듯이 어려웠다. 39번 갑시다. 별표 한 3개 주세요. 아씨 이렇게 냈단 말이지. 대단히 어렵고요. 37번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자,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제가 항상 3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플랜 A로 가보고 이거 안 먹히면 B로 가보고 이것도 안 되면 C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첫 번째, 모든 문제는 플랜 A로 일단 접근합니다. 플랜 A 뭐죠? 단절이죠. 얘로 먼저 접근해. 이게 몇 프로 먹힌다고? 10개 중에 8개는 이게 먹힌다. 근데 안 먹히는 2개는 어떻게? 버려. B로 간다. 두 번째 뭔데? 시그널에 의존해서 풀어본다. 얘가 몇 프로? 15%. 이 정도. 5%짜리 미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걔가 얘입니다 지금. 39번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제너럴 스펙시픽까지 떠올려 달라고 했고 얘가 5% 정도인데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최근에 C까지는 잘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게 나올 확률은 되게 낮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B까지만 확실히 해두자라고 했는데 지금 C를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수능날 얘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높다. 뭔 소린지 가봅시다. 자, 일단 제시문 한번 가볍게 읽어요. 서바이벌의 문제는 놓여있다. 많은 그 역사가들의 문제의 뿌리 부분에 서바이벌의 문제가 있는데 for 왜냐하면 이거 오늘 여러 번 나오네요. for 왜냐하면 what has survived 생존한 것이 반드시 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이야. 뭐보다? 생존하지 않은 것보다. survival이란 단어가 한 3번 나왔어요 지금. 근데 서바이벌은
서바이벌의 문제가 이 뿌리에 있는데 서바이벌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왜 서바이벌 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 오히려 서바이벌 하지 못하고 사라진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생존해 있는 것이라고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서바이벌의 프로블럼이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방향이 있습니다. not significant라고 했으니까 필자가 지금 서바이벌을 어떻게 보냐? 그렇게 중대하지 않을 수 있어라니까 약간 이런 단어랑 합쳤을 때 좀 마이너스하게 보고 있구나 정도? 자, 읽었죠? 버리세요. 우리 플랜 A 단절 접근할 때는 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버립니다. 갑시다. 역사가들은 증거를 사용한다. 뭐 하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무엇이 발생했고 왜 발생했는지 이해하려고 증거를 쓴다. 건축 역사에서 이러한 증거는 아마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건물의 형태를. 또는 어떤 건물의 유물, 유적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문서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뭐 플랜이나 드로잉, 어떤 설명서, 일지, 뭐 계산서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뭐 그렇다. 이어지는지 봅시다. 단절이 있는지. 역사의 어떤 시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 픽처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다양한 소스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그림이나 문학, deed, building, other, artifact로부터 나온다. 여태까지 살아남은. 일단 빌딩. 이 빌딩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위쪽에서 우리가 무엇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증거가 된다 했단 말이야. 얘가 증거네. 얘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걸 돕는다. 다시 1번 뒤에 우리의 이해가 있어. 어떤 과거 시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뭘로부터 와? 빌딩이나 증거로부터 오면 되겠지. 다양한 소스로부터 온다 이거야. 소스? 그게 뭐야? 빌딩이야. 그러면 이 소스가 지금 담는 말이 evidence, 증거죠. 1번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답으로 찍을 수 없어요. 그 다음 2번 The Egyptian Pyramid.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거 수업 듣는 친구들은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야 돼요. 앞에는 building이었는데 여기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란 말이야. 딱 봐도 뭐지? General Specific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집트 피라미드라고 나왔잖아요. 반드시 무슨 내용이어야 되냐? 이집트 피라미드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라는 내용이어야 돼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생존해냈습니다. 서바이브 해냈다.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을 생존했는데 but 벗이 있네? 벗이 있으면 본론은 앞에가 아니라 뒤에죠. 그러나 역사적인 중요성은 durability, 지속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지속성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수천 년 생존했다고. 근데 수천 년 생존했다 하더라도 그게 역사적인 중요성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수천 년 생존해도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 지속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중요할 수 있어. 지금 이런 얘기예요. 독해를 엄청 잘한다 라고 하면 지금 2번에서 단절을 느낄 수 있어요. 앞에 뭐라 그랬어? 역사에 대한 이해는 건물로부터 온다. 그럼 건물이 이해시킨다 했어. 근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건물인데 중요하대요? 안 중요하대요? 안 중요하대. 그럼 이해시킨다는 플러스한 맥락이랑 지금 뒤에 마이너스한 맥락이 어색해요. 여기서 단절을 느꼈어야 합니다만 그럽니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험생 수준에서 못합니다. 했으면 너무 잘했어요. 너 개쩌는 거야?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39번 풀 때는 보통 이제 뒤에 33번, 34번 그 정도 두 문제 정도 남겨놓고 얘를 풀 텐데 정석대로 풀고 있다면 지금 한 5분, 10분 남은 상황에서 독해를 하면서 이거 지금 이집티언 피라미드를 스페시픽으로 빌딩을 제너럴로 잡고 이거 팍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됐을 거다. 그래서 물론 단절로 푸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단절로 풀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걸 못했다고 가정하고 풀어볼게요. 나는 이거 그냥 이어진다고 봤다. 앞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안 잡고 생존한 건물이 있는데 여기 생존했네. 그래가지고 이어진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 지금. 그래 그렇게 해보자.
3번 뒤에 these buildings 이런 건물들은 그럼 얘 피라미드 받아야겠지.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의 일부인데 이 일부가 어떻게 됐어? Which has been lost. 좀 사라졌대. 피라미드는 다양한 문화의 일부에 불과해. 그리고 그 다양한 문화는 상당 부분이 날라갔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만으로는 약간 뭐 엄청난 다양한 문화를 담지 못한다라는 마이너스인데 앞문장에서 뭐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약간 마이너스한 흐름이랑 디지 빌딩스 피라미드 이어지죠? 그러면 여기도 이어진다고 봤겠지 시험장에서. 그 다음 they 시그널이네. 여기도 물론 시그널이라고 표시가 돼야겠죠. 피라미드는 역사적인 팩트야. 그러나 팩트는 그 자체만으로는 심지어 그러한 피라미드와 같은 such as 그러한 거대한 팩트마저도 단순히 뭐냐?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해. 역사적 연구에서는 첫 단계란 거는 지금 맥락에서는 just가 붙어 있으니까 약간 마이너스로 해석해야죠. 그것만으로는 다 안 돼. 마이너스에. 그리고 얘네가 평가될 때까지 그리고 맥락에다가 위치시키고 해석될 때까지는 얘가 말해주는 건 별로 없어. 앞에 마이너스 했고 데이로 피라미드 이어지고 내용상 마이너스 괜찮지 뭐. 다음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팩트 피라미드라는 것만으로는 말해주는 게 없다고. 다양한 역사가들이 다양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 같은 팩트에도. 그러면 팩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가가 해석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생긴다는 거네. 얘네가 놓는 그 역사가들의 이 가치를 두는 과정이 뭔데? 앞에서 나온 인터프레시지 지금. 또 역사가가 이밸류에이트하고 컨텍스트에 위치시키고 지금 얘가 얘인데 피라미드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고 이걸 역사가가 해줘야 중요한 거야. 그리고 the discovery of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가 나오잖아. 피라미드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집트 역사는 이랬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이게 모디파이 하거나 바꿀 수 있대. 현재 존재하는 이론과 해석을. 그러니까 팩트만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팩트를 해석하는 역사가의 이 해석 과정에서 역사물에 대한 가치가 부여된다라는 게 주제문이네요. 요게 지금 내용상 되게 중요하고 앞문장이랑 어때? 부드럽게 이어지죠. 자, 단절 안 먹혀? 얘로 간다. 못 찍었다고 가정하고 볼게요. 시그널 여기 한번 다시 읽으면서 써먹을 수 있는 명시적 단서가 있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생존의 문제는 많은 역사가들의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는데 왜냐면 생존해낸 것이 반드시 생존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 연결사, 지시사, 뭐 대명사, 더 플러스 명사 이런 게 딱히 안 보여요. 되게 강력한 게 어떻게? 안 먹혀. 얘로 갔어야 된다. 이 마지막 3단계는요. 플랜 C는 일단 어떻게 하냐. 요 제시문을 다시 읽고요. 이 내용과 되게 비슷한 내용을 지문에서 찾습니다. 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네가 여기서 뭘 놓친 거야. 반드시 있어. 단절도 없고 시그널도 없으면 반드시 이 제시문이랑 똑같은 내용이 지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문이랑 서로 제너럴한지 스페시픽한지 위계를 비교해요. 정답은 이 과정에서 도출이 됩니다.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 서바이브 해낸 것이 안 중요할 수 있대. 이거 지문에 있습니까? 있어요. 1번 기점으로는 앞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2번 기점으로도 얘는 서바이브를 해낸 게 중요하다 그랬거든. 서바이브 해낸 게 픽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내용과 반대돼요. 그러니까 2번도 안 돼. 아 죄송해요. 1번도 안 돼요. 1번도 안 돼. 그리고 2번 관점에서는 앞의 내용은 지금 다르단 말이지. 뒤에 내용에 들어있는지 봐보자고.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서바이브 해냈는데 얘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랑 관련이 없어. 몇천 년 서바이브 한 거는. 그럼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네. 2번 뒤에 이집트 문장 서바이브 마이너스 여기 서바이브 마이너스 찾았다.
지금 얘가 2번이에요. 이제 뭘 해야 될까? 지금 요 2번 뒤에 문장과 지금 제시문 사이에 뭐가 제너럴이고 뭐가 스페시픽인지를 따져야 됩니다. 어떤 놈이 넓고 포괄적인 진술이고 어떤 놈이 상세한 예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 단어가 힌트를 주죠. Egyptian Pyramid. 그럼 얘는 뭐야? 스페시픽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훨씬 더 제너럴한 위계에 놓여요. 이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G가 나와야 S가 나옵니까? 감히 S가 먼저 나오고 G가 뒤에 따라옵니까? 당연히 GS죠. SG라는 건 나올 수 없습니다. 답이 2번이다 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자, 한 3개 정도 빠르게 하고 마무리합시다. 31번 별표 주시죠. 대단히 좋은 문제다. 글은 뭐 그렇게 어렵냐?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선지가 엄청나게 어려웠다. 바로 볼게요. We know that. 우린 알아요. 동물들이 진화시켰다는 걸. 다양한 패턴을 진화시켰다는 걸 압니다. 뭐 하려고? 조작한데 그들의 포식자의 인지를 조작하기 위한 다양한 걸 진화시켰다는 걸 안다. 뭐 하려고? 그들 스스로에게 어떤 안전함을 소량 제공하려고 인지를 조작한다라는 걸 발견했대.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뭐 퍼셉션을 조작하는 을 약간 플러스하게 보는 글인가 보네. Greater Bowerbirds는 사용한다. 블랭크를 그 메이팅 도메인 짝을 이루는 그런 영역에서도 쓴대요. 이거 되게 스페시픽한데? 앞에는 분명히 애니멀이었는데 위계가 확 줄어들어요. GS로. 그럼 앞에랑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K-팝을 좋아한다. 블랙핑크가 내 최애야 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K-팝과 블랙핑크가 무조건 다 있어야 돼요. 왜? K-팝은 제너럴한데 얘가 블랙핑크 좁거든. 그럼 예시에 해당해야 돼. 그럼 이렇게는 안 돼요. 나는 K-팝을 좋아한다. 저스틴 비버가 내 최애야는 불가능하지. K-팝이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앞에 나온 요 내용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뭐래? 활용한대. 유틸라이즈 한대. 뭐를? 얘를 갖다 메이팅 도메인에서 얘밖에 안 돼. 여기까지만 봐도 다른 거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일단 봐볼게요. males 남성 개체들은 바워라는 걸 만드는데 얘의 기능이 뭐야? 제공하는 거야. 어떤 아레나, 경기장을, 장소를. 이 장소에서 메일들이 뽐낸대요. 여성 개체들에게. 여성 개체는 무슨 개체인데? 서 있대. 이 길에 서 있대. 어떤 길인데? 그 바워로 이어지는 길에 서 있는 여성 개체한테 뭔가 막 뽐내기 위한 그런 바워라는 걸 만든다. 이때 이 남성 개체들이 장식해요. 이 길을 갖다가 다양한 물체들, 예를 들어 돌이나 뭐 껍데기 같은 걸 모아다가 여기다가 장식을 좀 하나 봐? 근데 덫이 있다 얘들아. 그러면 논리적으로 뒤에가 좀 본론에 해당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 뭐 인지적 조작이 아직 안 나왔잖아. 뒤에가 중요하겠지. 그러나 They do not so in a chaotic manner. 그들은 혼란스럽고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chaotic하지 않아. 그럼 다시 말해, non-chaotic한 어떤 게 뒤에 나오겠죠. 물체가 더 클수록 더 큰 물체가 위치돼요. 바워랑 가까운 데다 큰 물체를 놓고 더 작은 것들은 더 멀리 둔답니다. 이게 non-chaotic하네. 그러니까 order이 있잖아. 질서가 있단 말이야. 질서가 부여된 방식이야. 크기에 따라 구분한다. 이것이 뭘 만들어내? 강제된 인지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 인지는 신데렐라의 성의 그 인지와는 반대된대요.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데. 아까 GS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갔으면 그냥 쓱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이거 뭐에 대한 예시여야 돼? 인지를 조작하는 예시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K-팝 좋아해 블랙핑크라고 나온 거란 말이야. 인지 조작, perception과 perspective 요게 어근이 비슷해요. 요까지가 펄스까지가 인지네 인지. 이게 강제된 인지를 부여해. 다시 말해 버워가 작아 보여. 뭐보다? 실제보다 작아 보이기만 한다고.
인지적으로 작아 보인다고. 크기가 실제로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지. 버워가. 근데 작아 보이게 만든다. 앤들러와 그의 동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남성이 어떤 남성? 버워에서 컬팅하는 이 남성이 이거는 또 왜 단어를 안 줬을까? 컬트가 원래 법원 또는 뭐 테니스 코트 이런 뜻이잖아요. 뭐 없어도 문맥상 문제가 안 되니까 안 준 것 같은데 컬트가 cultivate 매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바워에서 여성 개체를 매혹하고 있는 그 남성 개체가 이제 어떻게 보여? 아 옆에 바워가 작아 보이니까 얘가 커 보인대. 응. 본인이 커 보이면서 어떻게 돼? 그러므로 더 컬팅을 잘할 수 있게 되겠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답니다. 여성에게. 그래서 메일 메이팅 석세스에 관한 데이터가 있어. 야생에서 수집했더니 이러한 가설을 갖다 뒷받침하더라. 좋아.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지금 바워버드가 메이팅 도메인에서 했던 이 행위를 갖다가 묘사해달라는 거야. 두 단어로. 첫 번째, 유전적 차이. 가세요. 뭔 유전적 이러고 있어. 전혀 관련 없고요. 3번, 목소리의 매력. 왜 보컬이야? 보컬이 아니라 비주얼이면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2번, 인지적 편향. 3번, 장식하는 스킬. 4번, 위치적인 이점. 야, 시험장에서 읽었을 때 등골이 오싹했겠는데? 자, 다 내용상 들어 있습니다. 장식부터 볼까? 장식이 있었다. 아까 무슨 껍데기 이런 거 나왔잖아. 여기 있죠. 여기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이래서 내가 그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벗이 나왔어. 앞에는 서론에 해당해요. 본론에 해당해요. 서론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본론이 아니야. 근데 얘가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걸 decorating skill이라고 명칭하는 거는 서론 부분으로 묘사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걸 어떻게 decorate만으로 설명을 해. 이거는 한 번 나왔을 뿐이지 다시 말해 배경에 해당하는 거지 핵심이 아니에요. 안 됩니다. 2번, 5번이 딱 봐도 헷갈렸겠네. 뭐 이런 거 나왔고 뭐 standing 서 있다. 그리고 뭐 플레이스 위치시킨다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당연히 5번도 고민을 할 법하고요. 할 법하고 2번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자 5번 지금 플레이스란 단어와 스탠딩이란 단어 두 번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무의미한데 일단 해볼게요. 뭐가 무의미하냐면 여기서 끝났어야지 사실은. 여기 G, S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는 지금 인지를 조작한다고 해놓고 여기다가 위치적인 이점 이러면 이게 말이 돼 구조가? 그러면은 K-팝 저스틴 비버 아니 안 돼요. 뭔 소리야? 인지적으로 조작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구조적으로. 그 다만 예시 안에 스탠딩이랑 플레이스란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 그러면 인지적 어떤 조작 이런 단어는 안 나왔냐? 더 많이 나왔을 걸? 봐볼게. 벗 앞에는 없네. 위치시키고 이것이 강제된 관점을 만들어내요. 인지를 만듭니다. 다시 말해 더 작아 보여. 실제로 안 작은데. 그러면서 그 버워 작아 보이는 거 옆에 있으니까 이 남성 개체가 커 보인다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돼. 언급이 횟수만 놓고 봐도 훨씬 많고요. 강조로 본다 하더라도 훨씬 세죠. 답은 당연히 2번이다. 두 개 남았네요. 33번. 다른 생태계와 비교했을 때 숲은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그러나면은 본론에 해당하는 거가 뒤에 와줘야 되고 요거는 서론이에요. 그리고 좀 뒤집힐 가능성이 높겠네. 상대적으로 숲은 다이버스한데 요건 약간 플러스하단 말이야. 이것이 반드시 블랭크 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 모르지만 약간 마이너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자. 그럼 뭐 숲 얘기 나오지 않을까? 웰랜드, 습지, 뭐 미도우
초식지, 미도우, 웬렛 이런 거 모두 유니크한 바이오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단어 있네? 얘네 유니크하대. 고유하고 독특하단 말이야. 비록 포레스트 바이오타만큼 풍요로운 건 아니지만 여기서 리치란 뉘앙스는 유니크랑 같은 거네. 포레스트만큼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스랜드나 미도우나 웻랜드 같은 것도 유니크하다. 리치가 다이버스잖아. 이거네 지금. 얘네 다 풍부하면서 유니크한 생물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의 생태학적 문제는 잠깐만. 일단 문제는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이 과정이 뭐야? 앞에 과정이 있어 지금. 앞문장이 무슨 과정이야? 유니크한 바이오타를 갖고 있다. 얘만큼은 아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야? 다른 에코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숲이 다양하다. 이것이 반드시 블랭크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야지. 감히 지시사를 썼단 말이야. 디스 프로세스라고. 이러한 블랭크와 관련 있는 과정의 문제는 묘사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디스 프로세스가 중요하냐면요. 블랭크 내용이 마이너스 할 것이 유추가 좀 됩니다. 프로블럼에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묘사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플레이스에서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 사우스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나 클래식한 이것의 예시는 어디서부터 오냐? 스코틀랜드와 북부 잉글랜드에서 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요 얘기가 본론이어야 돼요. Here, 이 장소에서 영국이죠? Forestry Commission이 drain, 물을 뺀 다음에 배수하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서 광범위한 영역에 울타리를 쳤답니다. 그 웬랜드에. 그래서 뭐 해? facilitate, 촉진시켰대. 이 원래 습지를 갖다가 숲으로 탈바꿈하는 걸 촉진시켰대요. 그래? 그래서 숲의 그 정도가 증가하는 것은 영국에서 숲이 증가하는 건 확실히 바람직한 목적일 겁니다. 그치?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웰랜드를 갖다가 숲으로 바꾸는 이 과정, 포레스트로 바꾸는 이 과정이 지금 이게 좋아. 플러스하다. 좋아. 그리고 대부분의 포레스트리 커미션의 노력은 어디를 향해 있었냐? 사이트, 부지나 장소를 향해 있었는데 어떤 장소? 숲이었다는 거야. 포레스트 되어 있었다. 양이나 그 양의 키퍼, 목동들이겠지. 이 사람들이 이 섬으로 오기 전에는 원래는 다 숲이었던 곳을 향해 있었다. 왜 웬랜드가 됐냐? 웬랜드는 포레스트에 비해서 척박하잖아, 땅이. 그러니까 땅으로 만들 때 fertilize, 비옥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글의 내용에 묻어 있어요. 왜 척박해졌어? 여기다 양을 키워서 풀을 다 뜯어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웬랜드나 아니면은 뭐 미도우 그래스랜드 같은 게 돼버린 건데 지금 이러기 전에는 원래는 포레스트였던 곳을 갖다가 다시 이걸로 복원을 한다 이거야. 그래 나오진 않지만 내용상 봤을 때 이게 리스토어네, 리스토어. 새로 크리에이트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곳을 갖다가 원래 포레스트였는데 양 때문에 웬랜드가 됐어. 그걸 갖다가 다시 바꾸는 리스토어한 과정을 되게 플러스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요? 마이너스로 꺾일 거고. 생태학자들이 종종 불평합니다. 그 커미션의 일에 대해서 야 니네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는 거야. 왜? 이유를 주겠대. 잘못된 이유를. 얘가 야 너 이전에 숲이었던 장소에만 제한하지 않고 있네. 원래 숲도 아닌 웬랜드나 미도우 같은 걸 갖다가 네가 지금 이걸로 만들고 있네. 이게 불만이래. 잠깐만. 앞에랑 뒤집혔죠. 일단 불만이다. 뭐가 불만이야? 너 이전에 숲이 아닌 걸 갖다가 지금 바꾸고 있다고? 웬랜드인데 포레스트로 바꿔 네가. 다만 왜 불만이 됐어? 원래 숲을 갖다가 웬랜드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잘못해서 목동들이 만들었는데 그걸 리스토어, 재건하는 건 좋은데
그냥 처음 태초부터 웰랜드였던 곳 있잖아. 이걸 갖다가 지금 숲으로 네가 바꾸겠다고? 다시 말해 이건 크리에이트잖아. 복원이 아니에요. 새로 창조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문제 있대. 그리고 because 또 불만이 있대. 왜? 두 번째 이유는 뭔데? 이 만들어진 숲이 일반적으로 뭘로 구성돼? 야 여기 이그저릭 약간 외래적이고 그러니까 이색적인 나무가 되게 많이 있는데 니네가 이걸 갖다 없애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뭘 받는 걸까? 아니 웰랜드가 원래 포레스트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웰랜드여가지고 여기에 너무 매력적인 종이 많이 살아. 근데 니네가 이걸 갖다가 없애버려? 그러면은 이거 다 멸종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뉘앙스야. 얘가 뭘 봤는데? 아까 처음에 나왔던 유니크를 봤죠. 여기에만 사는 종들이 있다고. 그걸 왜 죽일라 하냐고. 그리고 and because 이러한 활동, 그러니까 이걸 크리에이트하는 과정에서 이 활동에서 위협받는 그 야생종들이 뭘 포함해? uncommon species. 한 번 더 나오네. 흔하지 않은 유니크한 종을 포함하는데 니네가 이거 바꿔버리면 얘네 멸종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콜로지스트들이 불평한다. 자, 다시 빈칸 문장. 다른 종류의 생태계와 비교했을 때 숲이라는 곳은 상대적으로 다이버스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블랭크가 돼서는 안 된다. 마이너스 하다는 거지. 1번. 숲의 확장의 가치를 조사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숲의 확장을 가치 있게 보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너무 숲을 확대시키면 안 돼. 숲에 확장시키는 걸 좋게 봐서는 안 된다. 지금 본론이 이거 아니었나? 숲을 만드는 걸 나쁘게 보는 거니까 숲을 확장시키는 걸 좋게 보면 안 돼 라고 하는 1번은 좋은데요? 2번 제도적인 도움을 확대시키는 토대가 돼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에. 제도적? 너무 세죠? 3번 제도라고 말할 만한 뭐 이렇게 좁혀놓은 단어가 안 나왔어요. 3번 이유가 돼서는 안 돼. 익소릭한 스피시스를 갖다가 생태계에 도입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돼. 이거 나왔지. 얘를 갖다가 도입시켜서 안 된다는 얘기는 익소릭한 건 나쁜 거야 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그소릭을 숲으로 바꾸면서 죽이면 나쁘대. 이그소릭을 없애면 나빠. 그럼 이그소릭은 좋은 놈이잖아. 주제가 그래. 근데 이그소릭을 갖다 도입시키면 안 돼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반대죠. 반주제입니다. 아니에요. 4번. 증거로 받아들이면 안 돼. 생태학적인 엔리치먼트를 증가시키는. 그럼 이 엔리치먼트 증가시키지 말란 건데 이 단어가 뭐라고? 아까 리치 나왔잖아. 글 첫 부분에. 리치가 유니크였잖아. 유니크를 증가시키면 안 돼라는 글이야? 이거 3번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유니크를 감소시키면 안 돼라는 글이니까 증가시켜야 되는 글이야. 근데 엔리치먼트를 증가시키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3번이랑 4번이 똑같은 복입니다. 반대 내용이에요. 5번 정당화가 돼서는 안 돼. 논 포레스트를 포레스트로 탈바꿈시키는 전환시키는 정당화가 돼서는 안 돼. 원래 숲이 아닌 지역, 태초부터 웰랜드인 지역을 갖다가 포레스트로 크리에이트 해내는 이걸 갖다가 전환시키는 그거는 지금 필자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당화가 돼서는 안 돼라는 거는 고민을 했어야 된다. 2개 남았네요. 뒤지기 어렵다. 답은 1번, 5번? 5번이 나와야 하죠. 왜일까? 이 forest expansion이라는 단어는 숲을 확대시키는 건데 이거는 지금 필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숲의 확대는 restore야. 반면에 그냥 create 하는 건 나쁘다라는 글이에요. 근데 숲의 확대는 1과 2번을 그냥 단순하게 숲이 늘어나는 거니까 restore 해가지고 확대시키는 거나 아니면 처음에 그렇지 않았던 부분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를 이걸 다 담는 거죠. 이거 둘 다의 가치를 위한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create를 나쁘게 보는 것도 들어가지만
리스토어를 나쁘게 보는 거, 크리에이트를 나쁘게 보는 게 둘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필자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논리적으로 안 담겨야 되는 1번이 같이 담기기 때문에 너무 넓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의실이 좀 달라졌죠? 사실 영상을 지금 제가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까 다 찍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퇴근을 하려고 다 찍어놓고 영상을 다시 봤더니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 영상 너무 길어요. 그래갖고 처음부터 다시 다 찍고 있고 원래 그 촬영 예정 시간을 지금 초과해가지고 뒷타임에 이제 수업하는 친구들이 등원을 했더라고요. 막 33번 아까 빈칸 설명하는데 막 강의실 앞에 애기들이 막 길을 못 잡고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끊고 잠깐 다른 강의실로 왔습니다. 해설은 이제 34번 하나만 진행할 거니까요. 여기 강의실이 조금 어둡긴 한데 요거 한 문항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34번 어려웠다. 가봅시다. 선호를 모을 때 무슨 선호인데 다양한 에이전트의 선호를 갖다가 모은다는 거야. 뭘로? 하나의 집단적 결정으로. 그때 쉽게 관찰됩니다. 특정한 케이스는 블랭크라는 걸. 요 단어 외워두셔야 됩니다. 수업 때 제가 한도 끝도 없이 강조를 많이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지금 멀티플 에이전트를 다양한 요원으로 했다거나 무슨 뭐 대행인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다. 요원이나 대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첫 번째 뜻은 뭐냐면요. 에이전트는 주체예요. 주체. 독해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철학 관련된 지문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주체. 그러면 다양한 주체의 선호를 하나의 결정으로 지금 합치겠다는 거야. 그때 블랭크가 관찰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거지. 여기부터는 스페시픽하게 예시를 들어줄 테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네가 제너럴하게 펼쳐봐. 다시 말해. 이 지금 빈칸 부분에는 이 글의 제너럴, 주제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힌트가 있잖아. 앞에서 다양한 주체의 선호를 갖다가 하나로 합치겠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 예시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예시는 안 봐도 다양한 주체가 나올 거고요. 선택이 합쳐질 건데 그 과정에서 핵심을 여기다 넣어달라는 거지.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대안이 존재한다. 야, 이거 그냥 넘어가냐? 2가? 별표. 아까 21번 문제에서도 2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는데 그 두 개의 차원 해가지고 프리퀀시가 올라가는 차원, 그 다음에 정답이 들어갔던 세임하게 들리는 차원. 2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독해를 하다가 맥락에 상관없어요. 두 개의 차원, 두 개의 대안, 두 명의 사람, 두 개의 그룹, 두 개의 이론 다 필요 없고 2 나오면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뒤에를 빨리 A와 B로 쪼개서 대조시키면서 읽으셔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거야 지금. 대조일 거예요. 봅시다. 만약에 지금 대안, 선택지가 두 개 존재하는 상황이야. A, B래. A와 B가 있다. 그때 두 명의 에이전트가 있다고 칠게. 예를 들어 어떤 에이전트인데 such that 한 명은 A를 선호하고 다른 한 명은 B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지금 딱 정반대로 갈려있는 상황일 때 확정적인 결정적 방식은 없습니다. 결정적인 방식이 없어. 뭐 하는? 하나의 alternative, 하나의 옵션을 갖다가 선택하는 방식이 없는데 뭐 하지 않고는 없어? 두 개의 기본적인 fairness에 관한 컨디션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결정하는 방법은 없다. 해석 까다롭네. 위반하지 않으면서 못해. 그 말은 이거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deterministic 하려면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는 깨지게 되어 있다. 그 두 개가 뭔데? 알려져 있는 개념이래. 공정성에 관한 개념. 첫 번째 뭐야? anonymity, 익명성. 두 번째 neutrality, 중립성. 여기를 쪼개야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 자, A, B라는 선택지가 두 개 존재할 때 A와 B 중에 결정을 하는 순간 뭐가 따라와? 익명성이 깨지거나 공정성이 깨질 수밖에 없다. 중립성이 깨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 왜 그런데? 설명해주네. anonymity. 익명성이라는 건 일단 뭘 요구하냐? 집단적인 선택이 반드시
각 주체의 정체성과 독립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게 익명성이야. 그래? 익명성은 독립성이래.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둘 중 한 명이 A를 택했고 한 명은 B를 택했잖아. 그래서 이 A를 선택한 사람이 두 명의 사람, 1, 2라고 할게.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지가 불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불분명해야 된다. 그래? 이게 어노니미티의 개념. 그러는 반면에 뒤집어지네. 반면에 이제는 뉴트럴리티에 대한 설명을 주겠답니다. 중립성이란 건 뭘 요구하냐? partially 부분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부분적인 게 아니라 부분에 치우친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편파적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편파적임일 텐데 임이 붙으니까 편파적이지 않음. 사전에 치면 공정함이라고 나와요. 뉴트럴리티라는 거는 편파적이지 않은 걸 의미해. 어디 쪽으로? 어떠한 대안 쪽으로 편파적이지 않는 걸 의미한다. A가 무조건 좋아, B가 무조건 좋아.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로 쏠려 있지 않은 그냥 A와 B를 대등하게 본다라는 게 지금 뉴트럴리티의 개념이래요. 그래, 알았어. 근데 어쨌든 이 A와 B 중에 뭔가를 하나 선택하는 상황에서 이 선택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익명성이 깨지든 뉴트럴리티가 깨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만다. 문제가 있다는 거지. 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지킬 수 없다. 그때 결정을 못할 거 아니야, 저렇게 되면. 결정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데 그때 lottery, 추첨이라는 걸 허락하게 되면 뭘로? 우리 사회적인 결과를 낼 때 추첨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러므로 얘가 뭐처럼 보이냐면 necessary. 여기에 방향이 있네요.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답니다. 뭘 하기 위해? 공평한 집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로터리라는 게 필수적이다. 글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앞에서 무슨 말 하는지도 잘 안 잡혔을 거고 그 구조가 전혀 안 보였을 텐데 이거 지금 뭡니까? 여기 지금 전체적인 게 결정하려면 무조건 원칙이 깨진다. 공정함이 깨져. 다시 말해 모든 결정은 불공정할 수밖에 없어라는 일종의 문제점인 거야 지금. 프로블럼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뭐야? 이게 솔루션이네 그러면. 로터리가. 지문에서 자주 쓰이는 구조에서 PS라는 구조가 있죠.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솔루션이 나왔다. 그럼 주제 부분은 문제에 있습니까? 솔루션에 있습니까? 이거야 이거 솔루션. 당연히 솔루션이야. 프로블럼 자체가 주제가 아니에요. 이 얘기 하려고 앞에 깔아준 겁니다 그냥. 그래. 그래서 로터리가 필수적이다.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게다가니까 비슷한 내용이 이어질 거예요. 가장 흔한 그 확정하는 결정적인 사회적 초이스의 펑션은 기능이란 뜻도 있지만 함수란 뜻도 있죠. fx 할 때 이 f가 펑션이다. 뭔데? 사회적 선택 함수래. 뭐 같은? 복수의 원칙 같은. 이거 잘못하면 안 된다. 이걸 그냥 룰이 많은 거구나 라고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이렇게 붙으면 다수결의 원칙이 되죠. 다수결의 원칙처럼 이제 확정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함수가 오직 선택적이고 확정적일 수 있어. 뭐 해야만? 타이가 없어야 된대요. 어휘를 이 정도는 줬으면 좋겠는데 별표. 타이라고 하면 묶다 라는 뜻이 있고 어떤 묶는 거 여러분 입장에서는 매듭 이렇게 해석했을 수 있는데 얘가 무슨 뜻이 있냐 이 타이라는 게 동점이나 동률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점 얘가 얘와 타이를 이룬다. 동점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려면 뭐 해야 돼? 동점이 없어야 돼. 근데 만약에 동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건데 이러한 동점은 일반적으로 result 해결됩니다. 뭐에 의해? Drawing a lot을 하면서 교묘하게 녹아 있다. resolve잖아. 해결하다란 말이야. 이게 뭐야? 솔루션. 만약에 다수결 원칙했는데 동점 뜨면 어떡할 건데? 지금 A, B 아까 정하는 이거 있잖아. 이거 다수결 원칙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동률로 나올 거 아니야. 얘는 A를 택하고 얘는 B를 택하고. 결정 못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때는 드로잉 얼 랏을 해야 된다. 좀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수험생 중에 드로우 얼 랏을 아는 애가 있을까? 이건 외국에 살았어야 됩니다. 사전에 절대 안 나오거든요. 본인이 살면서 드로우 얼 랏을 한번 해봤어야, 외국에 생활하는 동안에 해봤어야 알 수 있는 단어지. 이거 어떻게 알아? 다만 지금 평가원은 뭘 의도한 거냐? 논리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안 준 거예요. 저런 문제가 발생할 때 이걸 해결한다고 했단 말이야. 위에 해결책이 뭐였는데 이거 필수적이다 라고 줬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될까요? 얘 플러스였으니까 아까 로또리랑 같은 놈이 돼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거의 많이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물론 다음 문장에서 힌트가 있긴 하지만 draw a lot이 뭐냐? draw가 이제 뽑다야, 뽑다. a lot이 여기서 a lot은 많이란 뜻이 아니라 lot이라는 게 어떤 막대기나 어떤 종이 쪼가리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제비뽑기예요. 로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다수결의 원칙도 소용이 없는데, 그래도 그럴 때조차도 뭐 할 수 있어? 제비뽑기 같은 거 로또리 하면 해결이 된다. 혹시 여기서 못 잡았겠죠? 드로잉 얼 랏 해서 못했을 겁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로또리가 또 나와요. 추첨을 사용하게 되면 뭘 위해? 공무원을 선택하기 위해 추첨을 사용했대. 이게 아주 흥미롭게도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전 세계의 첫 번째 민주주의였던 아테네 민주주의까지도 이 역사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로또리가 옛날에도 많이 쓰일 만큼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이곳에서는 로또리가 널리 간주되었대요. 주요한 특성으로. 민주주의의 특성이라고 간주가 되었다. 프린시펄이라는 건 주요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고요. 그러면 주요한 특성이다라고 하니까 플러스인 거지. 그러므로 최근에 얻고 있대요. 점점 어텐션을 많이 얻고 있답니다. 정치과학에서. 어텐션 커지고 있다. 이야, 어렵다. 34번 다시. 다수의 주체 선호를 갖다가 하나로 지금 모으려고 하는 상황이야. A냐 B냐 선택을 해야 돼. 그때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 예를 들어서 여기 주제가 뭘까요? 주제라는 건 항상 어떤 대상, 키워드에 대한 필자에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한 가치 판단. 제가 맨날 이걸 디렉션이라고 하죠.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이게 주제입니다. 그럼 이 예시 전체에서 얘부터 해볼까? 디렉션. 이 예시 전체가 플러스해요, 마이너스해요? 중간에 프라블럼, 문제점이 언급이 되지만 결국에 다 해결이 되면서 끝납니다. 플러스해요. 그럼 이 플러스한 방향을 주는 애가 누군데? 누가 좋다는 건데 지금? 로또리. 이거 추첨. 이거잖아. 그러면 이 예시 전체의 주제는 뭐야? 이거야, 이거. 로또가 좋다. 제비뽑기 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지금 한마디로 넣으니까 여기는 로또리 좋아요 써 있어야죠. 봅시다. 1번. 어떤 예시가 관찰이 되냐? 의견을 좁힐 때 call for 하다라는 거야. call for은 요구하다고요. need야, need. 그러면은 뭔가 요구되면은 좋게 보겠다는 거 아니야. 뭘 좋게 볼 건데? randomization. 랜덤화 또는 다른 타이 브레이킹 수단. 타이를 끊어낸다. 랜덤화 시킨다. 이게 지금 뭘 받을까? 랜더마이제이션에서 느껴야 되는데? 랜덤하게 하겠다. 로또리 아닌가? 나쁘지 않아? 2번. 입증한대요. 어떻게 공평한 선택이 무효화되는지. 야, 공평하면 안 된다 이거야. 공평하면 무효니까. 공평이 나쁘다는 글이야? 이 글은? 추첨을 할지언정 공정성의 원칙인 A와 B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터리를 하게 되면 얘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왜 무효야? 안 되지. 3번. Deterministic한 시스템을 필요로 한대요.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데 보터를 갖다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결정하는 시스템인데 블라인드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좋아. 블라인드하게 선택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 제비뽑기 딱 이거 아닌가? 3번 고민할 법하죠. 4번 의존한다. 중립적인 주체에 의존해. 그래갖고 얘가 뭐해? 명확한 셀렉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뭐 어디 나와? 가이드라인이? 본 적이 없어. 5번 이해를 요구합니다. 뭘 이해해야 돼? 민주주의에 내재돼 있는 예측 불가능성을. 민주주의란 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다. 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블라인드하다는 거 그리고 랜덤하다는 거 이거랑 같은 맥락 아닌가? 선지가 진짜 어렵네요. 135 명심하세요. 본 시험 때 시간이 되게 부족할 것 같다. 두 문항 날려야 된다. 33, 4를 날리셔야 돼요. 아까 풀었던 33번 문제 이거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논리력 안 되면은 20분 줘도 못 풉니다. 34번 마찬가지야. 내가 정확한 논리력과 비판력이 없다. 그럼 3번, 5번, 1번 이 보기 중에 뭘 찍을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지금 블라인드하게 찍어버리는 게 되는 거지. 3분의 1로. 상당히 어려운데 선지 이렇게 남았었을 때 하나씩 뜯어봅시다. 1번 민주주의에서 타일을 브레이킹 하거나 랜더마이제이션 하는 게 요구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 특정할 때는 저게 필요하다. 3번 보터를 갖다가 선택하는데 블라인드하게 선택하는 디터미니스틱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보터를 선택해? 보터를 선택하는 건 유권자를 선택한다는 얘기야. 야, 얘는 A를 원하고 얘는 B를 원하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누가 결정할지를 블라인드하게 뽑자. 그런 얘기였나? 그런 얘기였다고? 지금 50대 50으로 동률이 나온 상황이야. 그때 이 동률 상황은 그냥 제비뽑기로 A와 B 안 중에 결정하자라는 거고. 고대 아테네에서 정치인을 갖다가 오피셜을 공무원을 갖다가 로터리를 통해 뽑았다고 이게 유권자를 뽑는 거야? 정치인 자체를 뽑는 거잖아. 보터를 뽑는 게 아니에요. 알터너티브 중에서 옵션 중에서 뭐를 뽑는지를 지금 블라인드하게 결정하는 거 지금 안 됩니다. 왜 보터야? 5번 민주주의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1번 랜더마이제이션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다. 요거 두 개가 비슷하게 보여요. 거의 비슷하게 보여. 그러면 선지가 이렇게 두 개 남잖아요. 요거 아까 24번 문제랑 되게 비슷한데 그 수도승 나왔던 제목 문제랑 되게 비슷해요. 얘를 갖다 빈칸에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어요. 그 다음에 이 끼워 넣어진 문장을 요 문장 있죠? 얘가 이 글의 제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제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글을 하나 빨리 지어보시는 겁니다. 글 만드세요. 글 만들어. 얘도 글 만들어. 그 다음에 이 글의 원문 있죠? 지금 여기 요 글 요거랑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1번 만약에 저 1번 보기가 들어가서 얘가 주제가 되는 글이 있다면 야 의사결정을 합칠 때는 특정할 때는 랜덤한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합치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랜덤하게 선택하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제비뽑기 같은 것도 언급이 되고 옛날에 아테네에서 뭐 정치인도 그렇게 뽑았다는 거 언급되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얘는 5번은
이 한 문장 가지고 글을 써본다고 칩시다. 이거 의견을 합칠 때 특정한 경우에서는 민주주의란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된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고, 뭐 주인이 민주주의의 지금 그 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고, 민주주의라는 건 그러니까 A가 됐다가 B가 됐다가 C가 됐다가 D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떠오르거든요. 요거 하실 때 중요한 거는 편견이 없어야 돼요. 이 글을 지워놓고 지금 얘 보기만으로 글을 떠올려 썼을 때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1번은 랜덤한 게 생기는 상황이 있다. 의견 합칠 때 랜덤을 써야 된다. 자, 이제 요 두 개를 떠올렸다면 이 글의 원문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 위에 글이 위에 거에 가깝습니까? 아래 거에 가깝습니까? 여기서 답이 나와야죠. 1번이 답이어야 돼요. 왜? 얘는 되게 직접적이야. 저 예시에 나온 단어 어떤 로터리라는 거를 랜더마이제이션이 아주 제너럴하게 담기에 딱 좋아요. 근데 저 뒤에 나온 로터리라는 걸 5번처럼 민주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예측 불가능성, 예측이 불가능하다. 결정을 위한 도구였다는 뜻이지 민주주의 자체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성을 담고 있다. 맨날 변해버린다. 이걸 제너럴로 볼 수가 없죠. 지금 안 됩니다. 답은 어려웠긴 했지만 1번입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요. 해설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2, 40번은 오답률 10위에 있었는데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해설지 보고 풀어보시고 꼭 풀어보셔야 돼요. 뭐 대단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좀 드릴게요. 다 끝났어요. 고생 많으셨고 이 32번, 3번, 4번에서 약간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31번에선 잘 안 먹히는데 33번 답이 몇 번이었냐면 33번이 답이 얘였죠? 5번? 5번? 봐보세요. 5번이에요. 5번. 34번에 1번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1번. 32번에 3번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이거 여기 보기 5개 중에 33번의 경우 제일 짧은 게 답이었어요. 제일 짧다. 제일 짧다. 34번 제일 짧다. 32번 제일 짧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먹힌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분이 빈칸 문제를 풀었어요. 일단 첫 번째 이게 두 개로 나뉠 거야. 되게 쉽게 답이 나온다. 되게 쉽게 풀려. 그럼 그대로 그냥 찍으면 돼.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 이 빈칸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가 될 건데 첫 번째 시간이 아예 부족하다. 내가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 읽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때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안 먹혀요.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다만 얘가 지금 답이 안 찍히는 이유가 이 선지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답이 지금 안 찍히는 상황이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좀 먹힐 수 있어요. 뭔 얘기냐? 선지가 왜 어려울까? 선지가 여러분이 한 번에 안 찍힌다는 얘기는 글을 충분히 읽었는데도 안 찍힌다는 얘기는 얘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함축이 뭔데? 길고 깊은 내용을 갖다가 한 단어로 팍 표현해 놓는 거. 요럴 확률이 높단 말이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내 탓하면 안 돼 나중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33번이랑 4번을 시험장에서 찍을 거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읽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리고 문제 난이도 되게 높은 것 같아. 그러면 나 같으면 33번 보고 찍을 때
요건 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랑 정반대되는 건데 함축되어 있지 않고 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다시 말해 길이가 되게 길다라고 하면 이거 정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찍을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제일 짧은 게 답이야. 뭐 물론 저 같으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찍을 것 같아요. 선지 중에 33, 4번 찍을 때 짧은 걸 찍는 게 이득이다. 이거는요, 이번 시험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물론 안 먹힐 때도 꽤 있습니다만 당연히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된 회차에서는 이게 꽤 많이 먹혀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이런 얘기 안 하려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췄으면 하기 때문에 이건 통계치입니다. 통계치. 통계적으로 볼 때 33, 4번이 어렵게 출제되면 짧은 게 답일 확률이 좀 높아요. 20% 이상입니다. 꽤 높기 때문에 찍을 거면 짧은 걸 찍고, 그리고 제일 긴 게 답이 안 되는 확률이 꽤 높습니다. 제일 긴 거는 대체로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팁을 줄게. 첫 번째 팁이야. 무조건 하라는 거 아니고 33, 4번 찍어야 된다? 그럼 나 같으면 제일 짧은 거 찍는다. 또는 내가 지금 선지 두 개가 헷갈리는 상황이야. 근데 한 놈은 이 5개 중에 제일 긴 놈이고 한 놈은 이 5개 중에 제일 짧은 놈이다 라고 하면 얘가 확률이 좀 높겠거니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무슨 쌤이 짧은 거 찍으라며요 이렇게 할까봐 내가 지금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거 얘기하려다가 내가 1번, 5번이 헷갈리는 상황이야. 얘는 별로 길지도 않아. 제일 긴 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상태에서 짧은 거 찍으라면서요. 이렇게 한다면 내 탓한다? 그러지 않겠지 우리?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출제가 돼서 함축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서 선지가 구분이 안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짧은 걸 찍는 게 확률이 좀 높은 편이다. 이번에는 32번, 3번, 4번이 그게 다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찍는 걸. 그러니까 뭐 저 하나 저격하자고 그걸 바꿀 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게 꽤 많이 먹힙니다. 꽤 유용하게 먹혀요. 그러니까 우리 10월 모의고사 이거보다 훨씬 쉽겠지만 그때도 한번 써보시고, 물론 정석대로 푸는 게 최고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수능날도 너무 강하게 의존하진 않되 진짜 짚을 게 없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확률 통계적으로 좀 높은 편이다. 무섭네 이거 찍고 나니까. 자, 어려운 시험 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거기다 해설까지 들으시느라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왜 풀려 시계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멘탈이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 화장실 급할 때 집에 가까워질수록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편해지나? 아니지. 죽을 것 같지?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대요. 목적지에 다다를수록, 끝나는 거에 다다를수록 더 짜증나고 더 힘들고 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마음이 되게 편하다? 그거 좀 이상해. 거짓말 치지 마. 그럴 리 없어. 그러니까 남들도 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힘이 안 들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쳐다볼 때도 여러분 수험생들 되게 존경스러울 만큼 되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성실히 잘 보내시는 거 너무 잘하고 있지만서도 제가 조금 높아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는 지금부터 2달이면 역전이 가능해요. 상당히 높게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에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턱걸이로 걸었다고 해서 영어를 그냥 등한시하고 나 안 해. 뭐 이 상태로 시험장 가면 수능 1등급 나오겠지. 아니야. 잘 안 되더라. 선배들 보니까. 꽤 지금까지 드렸던 것만큼, 또는 그게 부족했다면 지금부터도 꽤 성실하게 시간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걸 높아심에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잘할 수 있죠? 잘하고 있고, 우리 영상은 또 10월에 뵙게 되겠네요. 10월 달에 시험 잘 보고 수능 한 달 전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